한국상담학회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50여 명의 젊은 상담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여 2000년 6월 창립되었습니다. (2019년) 상담실 성폭력 사건은 방송 매체와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일보와 추적 60분에서는 기획 특집으로 상담실의 악마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루밍 성폭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강간 미수 전과자가 상담센터를 열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그루밍 무혐의를 받은 의사는 여전히 상담 장면에서 진료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담실의 성범죄, 심지어 옷 벗고 그림 그려라 라고 하는 등의 상담사의 기괴한 요구 등도 어이없이 일어나고 있고 화나게 하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심리상담실 내 성폭력이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실 내 성폭력, 도저히 믿기지 않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상담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단 둘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덮어지는 실태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사에 나올 만한 사건들을 소개해보자면 정신분석 클리닉 대표 A씨, 내담자의 강한 정서적 의존감을 이용하여 수차례 성폭력하였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상담센터의 대표인 B씨, 놀랍게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유명한 상담사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자신의 수련생인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는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심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그루밍 성폭력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피해자인 주부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피해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죄책감, 수치심 등을 겪으며 심각하게는 공황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심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과연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국내 사례를 살펴보며 형사재판에서 성범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의존으로 인한 성폭행의 경우 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성폭력 가해 상담사들은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담사가 속한 학회에서는 연구 제명을 하는 제도밖에 없지만 상담사가 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 활동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상담사의 성범죄 또한 중범죄로 판단하여 상담사를 처벌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에서 김영진 의원이 상담실 내 성범죄 처벌 조항에 대해 발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일보 박지훈 기자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 내 성폭력 주제에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이런 성범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면적인 부분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시군요. 기사에서 김영진 의원이 상담실 내 성범죄 처벌 조항 안건을 발의하였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 아마 폐기가 되겠죠. 미국과 비교하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의 경우 상담실 성범죄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엄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심리 상담이 미국처럼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죠. 최소한 형법상 상담실 내 성범죄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든지요. 기자님께서는 상담실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신력 없는 민간 상담사 자격증이 수백 개에 이르다 보니 상담사의 기본적인 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빙자해 사기를 벌이는 이들도 터무니없이 많지요. 국가가 나서서 상담 자격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가해 상담사가 강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 더더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릴 것 같습니다. 이에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성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리상담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실 내 성폭력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심리상담의 윤리성이 무너졌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격관리 체계를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심리상담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심리상담의 국가 관리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심리상담 자격을 면허로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전문성이 없는 민간 자격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여자 내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강모 씨는 사실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심리상담센터를 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런 사람은 민간 상담기관에서 통제하지를 못하니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